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차트에서 하기는 좀 어렵고 쿠리오스랑 프리도미네이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그냥 해보려고 해요. 쿠리오스랑 프리도미네이터 천천히 가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얘도 금방 끝날걸요? 얘는요, 쿠리오스랑 프리도미네이터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어떤 의미로 중요한 개념이냐, 그 사람의 인생에서 알무텐이랑 비슷하거든요. 알무텐이랑 비슷한데 고전적인 방식의 알무텐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키를 잡는 애는 누구고, 명령을 내리는 애는 누구고, 역할을 수행하는 애는 누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쿠리오스와 프리도미네이트입니다. 네, 좀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았어. 네, 이 글은 제가 한 게 점성술 놀이터의 종주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제 이 개념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분의 글을 보면서 여러분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차트를 하는 거를 잘 몰라가지고 지금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살짝만 기다려주세요. 네, 프리도미네이터는요, 차트의 지배자라는 거를 말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모든 것, 그리고 행성, 생명의 씨앗, 달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종주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네요. 다음은 쿠리오스인데, 이제 쿠리오스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차트의 주인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배자랑 주인이랑 무슨 차이인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만약 지배자가 황제라면 특정 국가를 다스리게 통치자를 선출합니다. 즉 차트의 황제인 지배자가 나 대신 이 사람을 네가 다스리렴 하고 쿠리오스를 임명하는 것이지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보면은 프리도미네이터는 차트의 지배자, 그러니까 차트의 모든 거를 총괄하는 애고, 쿠리오스는 그 자신의 그런 권한을 대리위임을 해서 어느 부분을 너가 대신 다스리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네, 대충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외에 도머사일 마스터와 조인트 도머사일 마스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도머사일 마스터는 집주인, 그리고 조인트 도머사일 마스터는 공동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조인트 도머사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이전에. 네, 그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 밑밥을 깔아놓은 그런 친구들이에요. 네, 지배자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배자는 프리도미네이터라고 말을 하는데요. 7행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은 당연 힐렉 포인트로 사용될 수 있는 태양과 달이에요. 태양은 이제 양의 기운이고 달은 음의 기운 그 자체입니다. 이거 거의 종주님께서 쓰신 글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밝힙니다. 종주님께서 쓰고 계신 글 거의 그대로 읽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네, 하여튼 이 이제 태양과 달은 힐렉 포인트로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행성들이에요. 근데 얘네 둘이 있을 때 누구를 더 우선으로 보아야 되는가는 그 사람이 밤에 태어났는지와 낮에 태어났는지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웬만한 개념들은 다 그 사람의 차트가 밤인지 낮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룰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낮에 태어난 사람은 태양을 기본으로 해서 그 차트의 지배자가 되고요. 밤 출생은 달이 그 차트의 지배자가 돼요. 즉 다른 말로는 루미나리의 섹트가 차트의 지배자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프리도미네이터를 선정하는 방식, 낮 차트면 태양이고요. 밤 차트면 달이에요. 끝. 쉽지 않나요? 이게 프리도미네이터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내용이 막 줄줄줄줄줄 어렵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즉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낮 차트이므로 태양이 프리도미네이터예요. 네, 됐죠. 네,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쿠리오스 통치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쿠리오스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요, 대충 이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 차트에서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행성들을 눈을 꼽아서 봐요. 이 행성들은요, 마치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저는 뭐 이런 거를 할 거고, 여러분과 이런 거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자신의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뭐 해서 기호 몇 번 뭐 찍어주셔서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직접 그렇게 뭐 찍어달라고 말을 하면은 나중에 잘립니다. 네, 어쨌든 이거는 재미로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충 그런 식으로 통치자, 쿠리오스들이 이제 선출되기 위해서 이제 그 반의 반장을 뽑듯, 그리고 한 국가의 대표자인 대통령을 뽑듯 그런 식으로 이제 선출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 적으면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텍스트 편집기로 할게요. 첫 번째 조건은요. 어센던트의 로드 혹은 자신의 룰러십이나 텀에 있는 행성. 그리고 두 번째, 달의 오이코데스 포테스 디스포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 설명드릴 거예요. 포르투나의 오이코데스 포테스, 탄생 7일 전후로 파시스 하는 행성. 그리고 5번, 프리네이탈 루네이션의 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죠.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에요. 이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용어가 어려워서 그래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거를 조금만 더 바꿀게요. 달의 룰러. 그러니까 달이 위치한 별자리의 룰러. 그리고 포르투나의 오이코데스 포테스는요. 포르투나가 위치한 별자리의 룰러. 그리고 탄생 7일 전후로 파시스하는 행성. 그리고 프리네이탈 루네이션은요.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신월 혹은 만월이 위치한 지점의 텀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그나마 좀 더 이해하기 쉬워졌죠. 네, 그러면은 이 행성을 가지고 이 별자리를, 이 차트를 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 어센던트 로드가 되죠. 어센던트 로드는 지금 사자자리니까 태양입니다. 두 번째, 혹은 자신의 룰러십이나 텀에 있는 행성을 따지는데요. 자신의 룰러십이나 텀에 있는 행성이 있나요? 잠시 보도록 하죠. 자신의 룰러십을 지금 얻고 있는 행성은 단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룰러십을 얻고 있는 행성은 없고요. 텀에 있는 행성도 지금 찾아볼게요. 다른 실격, 토성도 실격, 목성도 실격, 금성도 실격, 태양 실격, 화성이 지금 8도네요. 화성 실격, 수성도 실격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센던트 로드인 태양 1번은 할 수 있고요. 2번, 달이 위치한 별자리 룰러. 달은 물병자리에 있죠. 그 룰러는 토성입니다. 토성. 3. 포르투나가 위치한 별자리 룰러. 포르투나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죠. 목성입니다. 4번, 탄생 7일 전후로 파시스하는 행성인데요. 이거 진짜 까다로워요. 파시스를 하는 행성을 봐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따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탄생 7일 전후로 파시스하는 행성인데 여기는 지금 옛날이잖아요. 옛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파시스 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전에서는요 15도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이전 이후 15도에 위치하게 되는 행성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요. 탄생 7일 전 후로 파시스하는 행성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냐? 수성이요. 7일이면은 태양은 약 7도를 움직이거든요. 7도를 움직여요. 이전으로 7도를 움직이면은 12도가 되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후로 7도를 움직이면은 26도가 돼요. 26도가 되는데 지금 이거를 좀 움직여 봐야 되겠는데요. 이전 7도로 움직여 보죠. 7일 전 5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12도 23도니까 12도 플러스 7도는 19도죠. 즉 7일 전 안에 수성은 파시스를 합니다. 4번 수성. 그리고 화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화성은 지켜보고요. 금성 한번 봐보죠. 금성 18도에 9도네요. 27도. 그러면은 금성은 파시스를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이제 12일이었으니까 다시 7일 더해서 19일을 봅니다. 19일을 보면요. 네, 맞죠? 금성은 더 멀어지니까 빠지고요. 화성은 13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화성은 안 돼요. 수성만 지금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4번에서는. 그러면은 다시 차트를 돌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거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에 일어난 신월 혹은 만월이 위치한 지점의 텀은요. 저희 야매 있죠. 여기 알모텐의 차트 보면요. 여기 있어요. 시저지. 염소자 17도 29분 26초예요. 텀을 본다고 했죠. 염소자 17도 어딨어? 5, 10, 15, 16, 17 또 뭐 49분 어쩌고 저쩌고 했죠? 금성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성을 따져요. 네, 지금 반장 선고하고 있는데요. 아니 이 차트 뭐야? 왜 다 행성이 겹치는 거 하나 없이 다 다른 거야? 아 진짜. 네, 이거 대선 후보가 너무 많아요. 이 차트 대선 후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후보자가 태, 토, 목, 수, 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일단은 지배자, 프리도미네이터는 달이고요. 쿠리오스를 선출해야 되는데요. 쿠리오스 누구? 얘네들 중에서 더 영향력이 빠방한 얘네를 따집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따져봅시다. 태양 12하우스 있어요. 힘 별로 못 씁니다. 그리고 수성 12하우스 있어요. 얘도 힘 별로 못 써요. 태양 수성 일단 나가리 빠이빠이. 네, 얘들 가고요. 토목금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토성은 4하우스에 있어요. 그리고 목성과 금성도 1하우스에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좋은가? 이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이제 이게 많이 갈리게 되는데, 앵글 포인트에 놓인 이 1하우스를 더 우선권을 줄 것인가, 4하우스에 놓인 토성에게 더 영향권을 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때, 애매하긴 한데, 지금 토성이 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성은 흠결이 있으므로 패스합니다. 그럼 목성이나 금성 둘 중 한 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더 권한을 많이 줄 것인가? 금성 아니면은 목성? 어렵군요. 금성 아니면 목성인데 이런 경우에 일단은 프리도미네이션이 달이죠. 달에게 좀 더 가까운 각으로 각을 보내는 친구, 즉 금성이 좀 더 그 달에게 아스펙트를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어센던트에 가까우니까. 혹은 목성도 괜찮은데요. 목성은 달과 너무 각도가 많이 벌어져 있구나. 그러면은 안 되겠네. 그러면은 여기서는 금성이 지금 그나마 좋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성. 네, 그럼 저는 얘를
차트의 쿠리오스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요, 집주인이랑 공동집주인이 나왔는데요. 집주인은요, 지배자 되는 행성의 오이코데스 포테스, 공동집주인은 지배자의 텀 로드인데요. 또 되게 용어 어렵게 많네. 지배자 되는 행성의 오이코데스 포테스라는 건요, 지배자가 프리도미네이터거든요. 즉 달이에요. 달의 룰러를 말하는 거예요. 달의 룰러 토성. 그리고 공동 집주인은요, 지배자의 텀 로드예요. 지배자가 위치한 텀의 로드입니다. 지배자가 위치한 텀의 로드 목성이에요. 아, 네, 결국 다 다르네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종주님께서 좀 비유를 들어 놓으셨는데요. 지배자는 배와 같습니다. 집주인은 배의 주인이며 공동 집주인은 이 배의 주인과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쿠리오스는 이 배의 선장입니다. 라고 해놓으셨어요. 즉, 이 사람의 배는 달로 만들어졌어요. 배는 달로 만들어졌고요. 그렇다고 진짜 막 달 깎아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주인은 배의 주인은 토성이고요. 배의 공동 투자자 겸 주인은 목성이에요. 그리고 키잡이 선장은 금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삶에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아오는 것인가 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요, 달이에요. 배가 좋아야겠죠. 인생이라는 항로가 있어요. 인생이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런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배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배의 상태를 봐야 됩니다. 달을 보는 겁니다. 달을 볼 때 흉성에게 손상당하는 게 있는지 그거를 우선으로 보는데요. 지금 보면은 달은 토성에게 스퀘어하고 있어요. 화성과는 어버전입니다. 즉 달은 지금 이제 물병자리에 위치하면서 7하우스이고 토성에게 스퀘어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달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직은 몰라요. 왜냐면요, 지금 달이 빛을 늘리고 있는지 빛을 줄이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빛을 줄이고 있는 달이에요. 빛을 줄이고 있는 달이 토성과 스퀘어를 하고 있어요. 차트는 낮차트입니다. 토성은 지금 섹트를 제대로 얻은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달이랑 이제 스퀘어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토성은 달의 룰러이자 배의 주인이에요. 배의 주인이 배를 막 이렇게 험하게 좀 다룰 수는 있어도 망가뜨릴까요? 아니죠. 자신의 소유물이니까 잘 망가뜨리지 않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수리도 잘 할 거고 관리도 잘 할 겁니다. 네, 더구나 달의 그 룰러가 다른 애도 아니고 이제 토성이고 토성도 어느 정도 상태가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삶에서 일단은 배는 어느 정도 잘 이렇게 갖춰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좀 많이 낡을 가능성이 좀 이렇게 모진 풍파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좀 많이 쉽게 낡아서 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배의 상태는 괜찮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배 주인인 토성과 배의 공동 투자자인 목성의 상태를 봐요. 얘네들은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배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해줄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목성은 달의 자리에서 텀을 얻고
토성도 달의 자리에서 룰러십을 얻습니다. 리셉션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길성의 원조도 받고 토성의 원조도 받아요. 대신에 모두 흉곽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은 뜻하는 대로 이렇게 바라는 대로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금성이 이제 키잡이인 선장의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금성 또한 어포지션이에요. 즉 이 배를 가지고 관련된 그런 행성들이 좀 배를 이렇게 험하게 다룰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이제 그 험하게 다루는 게 아주 나쁘게만은 작용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일단은 상태만 이렇게 보고요. 이거를 이제 인생이랑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요. 다른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양육을 잘 받았을 거고, 대신에 이제 토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양육을 받을 때 굉장히 드라이하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좀 감정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이성적인 타입으로 조금 딱딱하게, 조금은 이제 이렇게 냉혹하게 그렇게 양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주인 되는 토성과 그리고 목성이 이제 달에게 영향을 계속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이제 굴곡이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달은 그 사람의 무의식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해준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 상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제 지능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가, 이제 그런 부분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달은 지금 이제 시위하우스를 다스리지 못하는 관계로 시피하우스의 익절테이션 로드로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 로드로서 사용되어지니까 이제 군중, 자신이 소속된 군중, 그리고 그들의 마음, 그리고 토성, 그 물병이 의미하는 소외된 자들, 토성이 의미하는 그런 부분. 즉 이것들을 결합을 하면은 자신이 소속된 집단 내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것, 혹은 그들의 마음을 이제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마음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를 캐치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사람은. 그리고 목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다스리고 있냐? 오하우스를 다스리고 있네요. 연애나 술, 도박 이런 거를 다스리네요, 지금. 파라우스는 목성 주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타인을 상대로 자신이 소속돼 있는 집단 군중 이제 그런 부분에 타인을 상대로 그들의 이제 소외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술이나 도박이나 좋은 의미로 안 풀리는데요, 이거? 그런 부분들? 뭐지? 해석이 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충격인데요. 항상 시대가 1778년이니까 설마 등쳐먹고 산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겠죠. 오늘도 불쌍해요. 아니 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말 미치겠다. 아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해석이? 어쨌든 간에요. 그냥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맞죠. 냉국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그 옛날 분들이 오냐오냐 막 이렇게 해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좀 되게 엄하시고 딱딱하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 저 어머니가 딱딱할 수밖에 없죠. 언제쯤 팔 잡힌 사람의 차트를 볼 수 있냐면 그분들은요
스티븐 잡스 아니면은 그 빌 게이츠 아니면은 뭐 대부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차트를 열어놓고 보면은 팔자 핀 사람들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세상에는 팔자 핀 사람들의 차트를 보는 것보다 좀 힘든 사람의 차트를 볼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스티븐 잡스 아저씨도 그렇게 팔자 핀 인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그 한 건 하시고 가셨잖아요. 세상에 혁명을 던져주고 그러고 가신 분인데 그 정도만 팔자 핀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많이 힘들었다고 해도 어쨌든 간에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신의 차트에서 프리도미니터와 쿠리오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